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2025 특별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는 미나 속 꽃이 지닌 다양한 상징과 표현을 중심으로 꽃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기원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의 일상을 따라 피고 지는 꽃의 사계를 중심으로 관람객들이 산책하듯 미나 속 꽃의 풍경을 감상하고 꽃이 가진 상징과 의미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과 소망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은주 작가의 작품과 장승의 조향사의 향기로 옛그림 속 꽃의 경기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며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럼 꽃이 펼쳐내는 다채로운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전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슬금슬금 피어나 꽃이 만개한 절정의 계절을 보여주는 온 마당이 꽃밭이야, 그리고 여름과 가을, 겨울, 실내에서 즐기는 꽃문화까지 보여주는 사계절 내내 꽃을 찾자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사계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극체 화조도입니다. 철쭉, 매화, 작약, 목련, 모란, 연꽃, 국화, 동백꽃 등 계절 순서에 따라 피는 꽃들이 새들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계절의 아름다운 자태로 피는 꽃은 장수, 길상, 군자의 덕목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꽃과 더불어 자리하고 있는 한 쌍의 새는 부부의 금실을 뜻합니다. 극체 화조도는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인간의 삶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눈이 남아있는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공존하는 시기, 새하얀 매화가 피었습니다. 매화와 소나무 그리고 대나무가 함께 그려진 삼청도입니다. 매화는 깊은 겨울의 끝에서 자신의 생명을 움트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기둥과 가지에 굴곡이 생기면서 기이한 형성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세월을 축적한 매화는 고고한 품격을 지닌 선비의 정신에 빗대어 표현되고는 했습니다. 이어서 봄의 초입에 피는 꽃, 목련이 그려진 금조도입니다. 목련은 그 꽃 모양이 연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인데요. 난초와 비슷한 향기가 난다고 하여 목란이라고도 불립니다. 붓을 닮은 꽃봉오리는 선비와 군자의 기상을 상징하여 학문적 성공을 기원하는 뜻을 그림에 담을 때 자주 그려졌습니다. 목련 옆에 비단처럼 화려한 깃털을 지닌 한 쌍의 금조가 함께 그려져 부부 화합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느새 봄이 무르익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려한 모란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목단 괴속도입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꽃 중의 왕이라 하여 부귀와 영화, 번영을 상징해 왔습니다. 또한 나무 위의 붉은 꽃을 뜻하는 목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요. 이는 4, 5월경에 크고 화려하게 꽃송이를 피우는 모란의 특성을 드러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란은 조선시대 궁중회화에서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도상이었습니다. 국목단도에서는 역시 이러한 도상적인 의미를 가진 규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채색과 평면적 구성으로 그려져 장식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장수를 뜻하는 괴석과 나란히 그려진 모란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뜻하며 나아가 왕실의 번영과 권세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란의 도상적인 의미는 민간에서도 사랑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궁중 양식을 본떠 화려하게 그려진 집안의 경상스러운 행사에 사용되었으나 점차 수요가 넓어지면서 집안의 일상적 공간에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란도는 집안의 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길상화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란도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화려하고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풍요, 다산, 길상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단순화된 모란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란은 사회적 맥락과 층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변주되며 전통 회화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봄의 시작부터 절정까지 함께 걸어왔는데요. 우리의 주변이 은은한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꽃은 언제나 향기와 짝을 이루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소성박물관과 장승의 조형사가 협업하여 우리 미나 속 꽃의 상징을 담은 향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청아한 목련에서 기품 있는 모란으로 이어지는 향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풍요와 북이 새로운 삶과 사랑의 탄생을 축복하는 향으로 전시에 감각적인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주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꽃의 형상을 담은 화려한 패턴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 커팅 시리즈입니다. 작가는 현대인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을 작업 주제로 삼는데요. 특히 민속에서 유래한 기복 상징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커팅 시리즈는 꽃의 형상들을 자세하게 그린 화면을 섬세하게 잘라내는 고된 노동의 과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단순한 기법을 넘어 기도의 과정을 닮은 행위처럼 염원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작동합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꽃의 기원과 소망을 담아 그리는 행위와 현대인의 불안을 떨쳐내고자 하는 염원을 닮은 기법이 중첩되어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품이 완성됩니다. 작품 서천꽃밭은 고은주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자녀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신적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공간을 꾸미는 서리설경의 개념을 바탕으로 꽃이 가득한 염원의 장소인 서천꽃밭을 구현하고 동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조명에 의해 사방으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림자놀이와도 같아 동심을 일깨우며 동시에 기도와 염원이 시각적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꽃을 표현하는 또 다른 장르인 식물 세밀화를 함께 선보입니다. 식물 세밀화는 식물의 형태를 과학적 시선으로 관찰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그려낸 그림입니다. 16세기 서양에서 식물 연구를 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식물 세밀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식물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하나의 시각예술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대학 한국화 전공 양윤지 학생의 모란, 붓꽃, 연꽃, 국화 세밀화와 미나 속 꽃들을 비교하며 색다른 관람의 기회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을 지나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인 연꽃이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먼저 도상화된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특성 때문에 청정과 고결함의 상징으로 꽃 중의 군자라고 불렸으며 미나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친근함의 도상으로 널리 그려졌습니다. 또한 부처의 가르침 또는 부처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불교 미술에서는 연꽃을 통해 정토와 깨달음의 세계를 숭고하게 표현합니다. 변형 연화도에서는 연꽃이 꺼지지 않는 연등처럼 화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연꽃의 본래 자연적 색이 아닌 환하고 강한 색채를 띠고 있어 석가탄신일처럼 중요한 행사에 보이는 연등처럼 보입니다. 어둠을 비추고 무명에 가려진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부처의 지혜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보이는 작품은 넓은 연잎 위에 풍성하게 핀 연꽃과 그 주변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들을 그린 그림인 열리도입니다. 꽃잎의 유려한 곡선과 끝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분홍빛이 실제 연꽃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연꽃의 연은 이어지다를 뜻하는 연과 동음으로 연속적인 합격의 뜻을 담았고 잉어는 크기에 따라 속가와 대가를 상징하는데요. 두 상징이 결합하여 과거 시험의 연속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연밥 속에 빼곡히 들어찬 씨앗과 수많은 알을 낳은 잉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한 폭의 그림에는 출세와 다산이라는 당시 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모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어느덧 단풍이 곳곳을 물들이는 가을에 서 있습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꽃 바로 국화인데요. 국화와 한 쌍의 새가 함께 그려진 쌍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지내는 은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문인화에서는 매화와 난,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칭해지며 자주 그려졌던 꽃이기도 하죠. 또한 국화는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가을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꽃이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이러한 국화가 장수와 불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쌍구도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국화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한 쌍의 새를 함께 그려 가정의 무탈을 기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여정이 끝나 마침내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매화와 붉은 동백이 함께 그려진 백매 화훼도가 반겨줍니다. 동백은 추위에 잎들이 얼어도 푸르고 무성하며 눈 속에 핀 꽃은 항머리처럼 붉다고 하여 절개와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백 뒤로 하얀 꽃잎을 틔운 매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겨울에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지는 동백과 겨울이 끝날 무렵 피어나 봄을 알리는 매화가 한 화면에 어우러져 겨울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계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을 지나면서는 목련과 모란의 향기를 감상했다면 지금 여름과 가을,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곳에서는 연꽃과 동백의 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꽃의 청정함과 동백의 강인함을 담아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을 향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맑은 여름의 향취와 그윽한 가을의 정취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사계절 속 핀 꽃의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꽃을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병에 꽃을 꽂아 집안에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화병에 꽃을 예쁘게 꽂아 방안을 장식하고는 했습니다. 책가 김영도에서는 선비들이 가까이 한 서책, 문방구, 화병들이 책장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꽃이나 나뭇가지를 작은 병에 꽂아 서재에 두는 병화를 즐겼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인격 수양의 수단이었습니다. 화병에 꽂힌 꽃은 당시 실내 화훼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박물관 속 정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상의 정원 모란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란이 가득한 길을 걸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정원에 들어서면 사방에 펼쳐진 모란과 그 주변을 날고 있는 나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란에는 향기가 없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다는 믿음과는 다르게 실제 모란은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어 언제나 나비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상상의 정원 모란 속으로는 모두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바람이 전해지도록 정원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관람객 참여 공간을 소개드립니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는 전시에서 만나본 꽃과 박물관을 넘어 캠퍼스로 확장하여 꽃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에서 만난 꽃들은 스텐실을 통해서 아름답게 담아가고 캠퍼스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꽃이 피는 개화 달력을 보고 캠퍼스에서 꽃도 찾아보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2025 특별전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를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계절을 따라 피어나는 꽃들을 즐겁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후각과 체험의 요소까지 아우르는 전시 구성으로 눈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작품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꽃을 단순히 보는 일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일로 확장시켜보는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새로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